월드컵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데 어제부터 이제 티켓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8시에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매진은 안 됐습니다. 현재 이 남아있는 좌석이 6,100석 정도가 남았거든요. 지난 중국전에는 1시간 만에 매진이 됐었습니다. 중국전 당시에는 예매 시작 1시간 만에 매진된 것과는 크게 비교되는 상황이다. 티켓 판매 속도는 현재 더디기만 하다 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우리 축구협회가 예매 속도를 보면 물론 이게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월요일날 명단 발표되고 이러면 매진이 될 것 같긴 해요. 6,000석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한 58,000석, 59,000석 정도가 판매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중국전보다 예매 속도가 늦어졌다, 꽤나 많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들, 축구협회가 팬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이미지인지, 국가대표팀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보러 가기 싫은 컨텐츠가 되고 있는 게 매진이 늦게 된다는 것에서 보인다. 그리고 또다시 축구협회가 약간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하다가 이번에 팔레스타인전이 티켓 가격이 올랐잖아요. 특히나 레드석이 3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올랐다 였죠. 그래서 뭐 KBS 기사를 보면 티켓값이 전체적으로 보면 43% 인상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일단은 붉은 악마 쪽에서는 협회랑 사전에 뭐 조율한다거나 알려준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아무런 교감 없이 티켓값을 올린 상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격을 올릴 때 축구협회에서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축구협회 측은 취재를 해본 결과 AFC에서 홈과 원정 응원석의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원정석 가격과 동일한 50,000원으로 조정했다. 이제 AFC 규정에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 원정석은 가격이 높고 홈석은 가격이 낮아서 원정 팬들이 들어오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가격을 맞춰라 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맞췄다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웃기죠. 왜냐면 팔레스타인 팬들이 들어오는 그 좌석의 가격이 50,000원이었고 우리 그 레드석 가격이 3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을 맞추려면 팔레스타인 좌석을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맞추니까 레드석, 홈석의 가격을 올려서 이 가격을 맞춘 거예요. 어쨌든 이 방식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요게 나오자마자 아무래도 AFC 규정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올렸다 하니까 기자분들도 찾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데 바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레드석 좌석을 3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올리면서 66% 인상을 할 때 AFC 규정이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한 기자분이 찾아봤더니 AFC 규정에는 티켓값을 동일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강제 규정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축구협회가 월드컵 최종 예선의 경우에는 AFC 주간 경기인데 AFC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가격을 인상했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홈팀과 원정팀 응원석 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가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축구협회가 사실 AFC의 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었다. 그리고 가격을 올린 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읽어보면 협회 관계자는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한 게 사실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그 중국 쪽에서 한국 응원석 좌석과 중국 원정석의 좌석이 가격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의가 계속 이제 들어왔었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권고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 권고사항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 처음에는 이제 그 AFC 규정상 강제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것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권고사항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스포츠 이벤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등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가 이번에
반영을 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라고 결국에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가격을 올렸다. 스포츠 이벤트에 가치가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최근에 쿠팡 시리즈 보면 쿠팡 시리즈 티켓값도 비싼데 사람들이 막 사지 않냐. 어설프게 이제 피해 나가려다가 또다시 본인들의 말에 본인이 걸려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외국인 코치들이 선임이 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구협회가 계속 말장난을 해요. 이것도 우리가 AFC 가이드라인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AFC에서 가격을 맞추는 강제적인 그런 조항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권고사항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얘기는 안 하고 가이드라인 때문에 바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아니 이거 강제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권고사항이었고 가격을 올린 건 사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제 최근에 스포츠 이벤트가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근데 어제 그 외국인 코치 할 때도 똑같아요. 어제 보여드렸지만 요 마이야 전력 분석 코치 티아고 마이야 이 코치가 이력을 보면요 벤피카의 퍼포먼스 수석 분석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티아고 마이야 이 코치가 본인이 직접 올린 링크드인의 본인의 이력이 보시면 퍼포먼스 분석인데 유스 풋볼이라 돼 있어요. 유스. 그러니까 유소년 팀에서 퍼포먼스 분석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력을 보면 리드 분석관이에요. 수석 분석관입니다. 근데 뒤에 유스 풋볼이라 써 있어요. 아니 퍼포먼스 수석 분석관 맞잖아. 근데 뒤에 유스 풋볼을 안 말했을 뿐이야.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도 마이야 코치가 2018년부터 벤피카에서 연령별 팀 코치와 분석관 등으로 활약해왔다. 우리는 분명히 연령별 팀 코치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연령별 팀 코치와 분석관 등으로 활약했다 라고 하면 벤피카에서 그리고 이력에는 벤피카 수석 분석관이라고 써있으면 당연히 웬만한 사람들은 벤피카의 1군에 있는 수석 분석관이었구나. 야 벤피카 정도에 되는 팀에서 수석 분석관을 데려왔으니까 그래도 코치는 잘 뽑았네 라고 받아들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뒤에 등이라고 써놨지만 연령별 팀 코치라고 분명히 써놨고 이력에도 퍼포먼스 수석 분석관 뒤에 유스 팀이라고 한 거를 안 써놨지만 분명히 이 직책이었어. 우리는 거짓말 안 했어.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누군가 찾아내면 그때서는 사실은 이랬는데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주앙 아로소 코치 있죠? 우리 수석 코치로 임명된 주앙 아로소 코치가 쭉 보면 벤투 감독 밑에서 이제 우리가 알려진 것은 수석 코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계속 이제 기사로 나왔다는 게 벤투 감독의 수석 코치를 우리가 과거지만 데리고 왔다. 일단은 그 기사로 나오는 것도 계속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벤투 감독의 수석 코치가 왔다라고 하니까 우리 그 카타르 월드컵 때 수석 코치 여기서 벌써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첫 번째. 그리고 10년 전에 수석 코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아니더라고요. 왜 그랬냐? 이 주앙 아로소가 스포르팅에도 있었고 포르투갈 국대에도 있었잖아요. 벤투 감독 체제에서. 이 기간에 절반 이상은 피지컬 코치였습니다. 수석 코치가 아니라. 수석 코치는 폰테라는 수석 코치가 있었고 그 밑에 피지컬 코치였어요. 근데 나중에 포르투갈 대표팀이 2012 유로를 할 때는 이제 폰테 수석 코치도 있고 이 피지컬 코치였던 아로소를 한 칸 올려서 수석 코치로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사실 이 주앙 아로소가 이 사람의 전공이 피지컬입니다. 그래서 이건 데일리 메일에서 올라온 기사인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2010년대 올라온 건데 이때도 보면 벤투 감독이 폰테 감독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수석 코치로 임명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수석 코치죠. 조앙 아로소는 물리치료사. 그러니까 이제 이 물리치료사로 번역이 돼서 그런 건데 피지오라고 써 있어요. 피지오. 피지컬 코치를 뜻하는 겁니다. 특히나 스포르팅에서 주앙 아로소가 벤투 감독의 팀에 합류했습니다. 피지컬 트레이너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아로소가 피지컬 트레이너였는데 벤투 감독의 사단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피지컬 코치라다가 수석 코치로 바뀌어서 이제 요때 이제 약간 그 명칭에 대한 혼동도 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경력을 보면 FC라고 돼 있습니다. 피트니스 코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바뀐 것 같아요. 한 번. UEFA에서
올린 기사입니다. 유에파에서도 아로소를 물리치료사, 그러니까 이게 뭐 피지오라고 써 있어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지만 피지컬 코치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2012 유로를 참가할 때는 그래도 옆에 코치로 돼 있어요. 피지컬 코치가 아니라 그냥 코치로 그래도 써져 있거든요. 그때는 한 칸 이제 승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유로 공식 자료입니다. 이때는 첫 번째 수석 코치는 리오넬 폰테가 있고요. 두 번째가 3인자예요. 3인자. 주앙 아로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원래는 다른 팀들 보면 피트니스 코치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피트니스 코치에서 한 칸 올라와서 아로소 코치가 요 폰테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아로소의 그 이력이나 이런 걸 봐도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랬거든요. 벤투 감독하고 헤어진 다음에는 한 7년간 약간 경력이 단절이 돼 있어요. 15세 이하 팀, 20세 이하 팀 잠깐 맡고 브라가 B팀에서 이제 했었고, 그래서 한 7년 동안 이제 빈 고 이력이 있는데, 고 이력에 그 자세하게 보면 주앙 아로소가 TV 해설가도 했고요. 대학교에서 강의도 했어요. 근데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운동에 관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전공이나 이런 건 피지컬 쪽으로 보인다.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걸어놓고 벤투의 수석 코치 이러면 잘 모르지만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제 이런 내막도 있다 라는 건데, 어쨌든 뭐 이것도 결국에는 뭐 축구협회가 거짓으로 말한 건 또 아니잖아요. 수석 코치도 하긴 했으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계속 거짓말은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티켓 값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615억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했대요. 올해 초에 615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615억을 대출을 바로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꺼내 쓰는 거죠. 615억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도가 615억이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2월 말에 개설을 한 다음에 7월 말까지 8억 원을 썼습니다. 615억 중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도 더 큰 문제는 문체부가 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협회 단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승인을 받지 않고 수백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좀 확실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도 과거에 알려졌던 것보다 뭐 3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알려졌었는데 600억의 이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티켓값을 올리고 이런 걸 보면 돈이 지금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들죠. 돈이 부족한 게 결국에는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표값 인상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매우 공격적인 이 기사 제목이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없어진 게 감독을 잘못 선임해서 위약금이 크게 발생을 했고, 클린스만 때. 두 번째,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 돈도 없는데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는 정작 더 이상 외국인 감독보다 한국 감독이 연봉을 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연봉을 올려주겠다. 돈 없다고 이렇게 해놓고 홍명보 감독은 연봉을 올렸어요. 실제로 이 연봉을 올린 것도 문체부에서 논의가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홍명보 감독의 평가 연봉이 보통 한 10억 선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번에 주앙 아로소 우리 수석 코치를 영입할 때 아로소가 우리 대표팀의 원픽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수석 코치로 홍명보 감독이 만나고 했던 그 코치들이 아로소가 1번 주자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1번 주자가 안 되니까 그 밑으로 오다가 보니까 아로소가 된 거라고 합니다. 1번은 일단 아니고 밑으로 내려오다가 된 건데 아로소 코치도 이번에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유럽에 있느냐, 이것도 연봉을 맞춰주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연봉을 시원시원하게 맞춰주고 아로소 수석 코치는 연봉을 맞춰주기가 힘들어서 협상을 한 거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했을 때 표값을 올릴 때 올리는 이유를 속인 것도 웃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시원시원하게 맞춰주고 다른 곳에서는 연봉을 못 맞춰주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부족한 면들을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팬들에게 부담을 좀 전가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니까 아주 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보면 뭐 어차피 뭐 느리게 매진이 되긴 하지만 매진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티켓 가격 올린 게 수익적으로는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도 매진이 이전보다 늦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표팀 경기 자체가 재밌고 보고 싶은 그게 아니라 화가 나는 컨텐츠가 되니까 점점 더 인기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스폰서라던가 인기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관중도 덜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손해거든요. 축구협회가 팬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팬들을 이렇게 사실 예의 없이 대하는 협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계속 말장난을 해나가고 있다.